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죠? 이번 시험 대비해서 127회 예상 문제를 빠르게 오늘은 체크해 드리고 그리고 간단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26회에 외화 하나 빼놓고 나머지 모두 다 가산세액 계산서까지를 모두 예측했는데 정말 많이 나와줘서 감사드리고요. 많이들 합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번 시험에 예상 문제를 빠르게 그냥 살펴보고요. 살펴보고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기간 며칠 안 남았으니까 정리를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시험 예상은 미리 예고를 해드렸지만 좀 늦게 발표해 드린다 그랬어요. 왜냐면 공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많이 하셨어야지 돼요. 그리고 지금쯤은 제가 설명드리는 말을 모두 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씩 일단 예상 문제서부터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우리 AI를 한번 가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예상 문제. 네, 자, 우리 127회에는 우리 셀파이에는 기업 업무 추진비, 성급 비용, 업무 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 기부금 조정 명세서,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랑 법인세가 원래 노랑 색깔로 돼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예측이 됐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추가적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 지금 여기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가 세액공제 조정과 최저한세가 같이 나오지 않을까. 이 부분과 최저한세 이 부분이 조금 어차피 여러분들 문제상에서 보시면 좀 같이 동시에 정리가 되지 않나. 그래서 세 개의 서식이 하나의 문제로 섞여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상치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프린트물, 이거는 저희 카페에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 카페로 가보시면 네이버 카페에 그냥 여기 출제 유형 정리표라고 126회까지 다 여러분들 무료로 다 다운로드 가능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출제 유형 정리표 다운로드해서 여러분들이 각 회차별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을 조금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기업 업무 추진비다 그러면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123회 119회 뭐 118회 이렇게 찾아가실 수 있겠죠. 기부금 뭐 여기 123회 여기 119회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게끔 쉽게 정리를 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각 예상 문제들을 짧게 정리를 한번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기업 업무 추진비서부터 잠깐 살펴볼 텐데 뭐 그닥 많이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처음에 수익금액 명세 불러오셔야죠. 불러오게 해주시면 수익금액 명세 불러와 주시고 특수인과의 거래 금액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수인과의 거래 금액을 입력을 해주셔야지 되는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사적 경비에 해당하는 부분, 그래서 증빙불비분 쓰시는데 사적 경비를 쓰시게 되면 무조건 총초과 금액에서도 차감하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사용했는지 안 사용했는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도 차감해 주셔야지 되고,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그러면 여기 총초과 금액에서만 차감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 기업 업무 추진비 처음에 가시면 일단 불러오기서부터 시작해 주시고, 불러오기. 네. 뭐 있든 없든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사적 경비 쓰신 게 있으시면 밑에 총초과 금액에서도 차감해 주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수인가의 거래 금액 들어가는 것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갑지에서 문화지출 접대비 있는지, 그 다음에 전통시장, 지역사랑 상품권까지도 여러분들은 이제 확인을 모두 다 해 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조정 등록하시고 반드시 저장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화기업 업무 추진비라든지 우리가 전통시장이라든지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 카드 미사용 우리 조정 등록은 충분히 가능하시죠? 네. 자, 그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성급비용 명세서. 성급비용은 계정 구분 등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급비용에서 여기 계정 구분 등록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등록 예를 들어서 성급 수수료다. 그러면 계정 구분 등록에서 밑에다가 성급 수수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부분 외에는 나머지는 회사 계상액만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성급비용 명세서는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패스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분 중에 단기에 기간이 모두 경과했다. 그러면 전액을 써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의 성급보험료였는데 내후년까지 보험료를 미리 한꺼번에 낸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26년에 29년도 것까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단기분만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전체 일수, 전체 기간의 일수, 그 중에 올해의 일수. 그래서 여기 전체 기간 보면 대상 기간 일수 우리가 확인을 해서 전체 일수 중에 올해의 기간 지난 부분만 유보감소 시켜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잘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순서대로만 정확하게만 해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업무무관 부동산 입력해 주시고 혹은 불러오기 해서 작업해 주셔도 되고 업무무관 부동산이 있고 동산이 있어요. 그렇죠? 동산은 움직이는 거, 움직일 수 있는 거, 그 다음 부동산은 못 움직이는 거, 건물, 토지, 부동산.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지급금 내역도 불러오기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우리 화면상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업무무관 부동산 불러오기 해서 불러와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동산이 있으면 동산 혹은 불러오기가 안 되는 경우 문제에서 예시되어 있으면 예시된 자료 그대로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가지급금 적수 불러다가 넣어주시면 되겠고 가수금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송금불산이 갑지로 가셔서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인지 건설자금 이자인지는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자율별로 전체 이자를 입력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조정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순서대로 그래서 업무무관 지급이자는 기타 사회이출 그 다음에 채권자 불분명 대표자의 상여로 건설자금 이자는 유보 발생 처리하게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되셔야 합니다. 지금은. 네. 그 다음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조정 명세서 일단 무조건 불러오기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부금 조정 명세서에서 우리가 문제를 잘 읽으셔야지 돼요. 기부금 처음에 불러오기를 했는데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삭제되는 경우 기타로 처리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가 두 가지로 조금 문제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신경을 조금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타로 처리되는 부분이 입력을 아예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로 넣어주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만 체크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타 기부금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입금사님 새로 불러오기 처리해서 소득금액 확정에다가 반드시 넣어주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 기부금 조정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밑에 기부금 2월 명세를 입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2월 명세에 해당 연도 송금 추인액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있는 금액과 이쪽에 있는 금액 둘 중에 하나만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그대로 여기다가 추인액에다가 적용시켜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기부금은 일단 우리가 정상적으로 불러다가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사제품 기부금의 경우 원가를 적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동창회 종친의 향후회가 기사유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문제상에서 대표이사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상여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음기부금의 기간 미경과분은 유보 발생으로 처리해 주셔야지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기타 기부금으로 처리된 건 반드시 입금산입에 플러스해서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2월 명세 확인하시고 2월 결손금 자리도 여기 있으니까 2월 결손금 확인 입력해 주시고 2월 명세에는 여기 있는 금액을 그대로 아래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여러분들이 기본 원래는 각 서식에서 등록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법인세, 송금물산입, 기타 사회유출,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생기면 반대로 입금불산입, 손실이 생기면 송금불산입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세금과분과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세금과분과금 명세서 참조하셔서 암기를 조금 해주시고 토지 취득세 같은 경우에 유보 발생 처리가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 단기평가감 나오면 송금불산입, 평가증 나오면 송금산입 이렇게 매출원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게 되니까 송금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는 반대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단기 평가감 손불, 평가증 송금산입 이렇게를 암기를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매도가능증권 양쪽 모두 다 조정해 주셔야지 된다 그랬어요.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모두 다 유가증권의 평가를 우리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익이 생긴 부분을 입금 불산입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가능증권에 대해서 이익이 생겼을 때 입금 불산입 처리를 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 평가 이익이 손익계산서에 단기매매증권은 손익계산서 들어가 있지만 매도가능증권은 손익계산서로 안 들어가고 우리 자본항목으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평가 이익에 대해서도 다시 입금산입 기타로 소득 조정을 또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도가능증권은 무조건 반대쪽으로 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차변의 매도가능증권, 대변의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차변에 있는 매도가능증권은 대로 입금 불산입 쪽으로,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자산이니까 유보발세,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이익이니까 차변으로, 그러니까 입금 산입으로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 기타로 조정한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손실인 경우는 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자, 토지의 재평가도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도 기타 포괄손익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반대로 우리가 처리해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조금 해 주시고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및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기본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은 자료가 다 주어지기 때문에 입력을 그냥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2월 결손금만 현재 주어져 있는 부분, 그래서 2016년 이후 거는 일단 다 공제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조금 머리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이번에 같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은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가 따로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가 별도로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 참고를 조금 해주시고, 최저한세 적용이냐 적용 배제냐, 연구인력 개발비는 항상 우리 중소기업으로 출제가 되니까 적용 배제에 해당한다 라는 거. 자,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로 작성하고 나면 조정감이라는 게 나오고 조정 후 세액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공제감면세액 계산서에는 조정감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서는 마지막 조정 후 세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를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화면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가시면 기본적으로 당기순이익서부터 뭐 2월 결손금까지를 입력을 하시고 우선 저장, 여기까지를 저장을 하셔야 최저한세 계산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최저한세로 가셔서 불러오기를 하시면 우리가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저장된 데이터가 그대로 여기 불러와지게 됩니다. 불러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최저한세 적용 감면세액인지 최저한세 적용 세액공제인지 금액만 확인하셔서 21번과 22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시면 조정감에 대한 계산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고, 마지막에 조정 후 세액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정 후 세액, 여기에 있는 조정 후 세액의 둘의 합계 금액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 이 17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적용 제외는 당연히 그냥 그대로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는 거고. 이해가 되실까요? 자, 혹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를 작성을 했다. 그래서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1번, 2번을 작성을 하고 당기공제 2월의 계산으로 넘어왔다. 그러면 2월의 계산으로 넘어왔을 때 제일 끝에 보시면 여기에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 미공제액이 바로 여기에 있는 조정감이에요. 조정감이 그대로 미공제 세액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나중에 우리 중간예납, 가산세 뭐 2% 적용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중간예납 하시고 분납할 세액은 클릭하시게 되면 마지막에 여기 분납세액이 나오니까 요 금액을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마지막에 다시 한번 또 저장해 주셔야지 된다. 최저한세도 빠져나가시기 전에 저장해 주시면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요? 네, 자, 기본적으로 학습이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다라는 전제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린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법인조정 유형별 문제풀이가 있지요. 그쵸? 유형별 문제풀이가 있고 출제 유형 아까 다운로드 받은 거에 여러분들 각 회차별로 준비는 다 해 놓으셨죠. 그리고 123회, 뭐 119회, 118회 이렇게 기업 업무 추진비가 있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전체 재생 목록에 들어가 보시면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찾아 들어가세요. 찾아 들어가시면 우리 영상에 123회, 119회, 118회, 115회, 112회 뭐 이렇게 다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시면서 각 회차별로 풀이 과정을 전체를 잘 숙지를 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밑으로 옆에 이렇게 업무 성급 비용 나와 있으니까 성급 비용 또 클릭해 주시면 성급 비용 117회, 113회, 110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찾아가면서 입력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연습을 조금 많이 부탁드리고요. 제가 마지막 당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가 있어요. 이 부분은 122, 뭐 120, 117 뭐 이렇게 회차별로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각 회차별로 연습을 조금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여기서 120회차를 여러분들이 조금 정확히 인지를 조금 하시고 시험을 보시면 좋겠다. 제가 이번 시험에 높아심이 드는 건 공제감면세액이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무조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법인세 과세 표준에 묶여서 나올 건지 아니면 별도로 나올 건지를 여러분들이 모두 풀이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모든 셀파인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지금까지 정상으로 인도한 사람들 셀파 김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